안녕하세요. 크립토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크립토 주요 뉴스와 함께 미국과 이란 경제적 치킨 게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가 더 현실적으로 오래 버틸 수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시죠. 일립틱스이요. AI, 에이전트 기반 금융 거래가 점점 이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느끼진 못하겠지만 이 관련 회사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 체계가 AI 에이전트가 이제 뭐 막 금융 거래를 해버리면 이제 규제 준수 점검 요게 이제 기존 인력으로는 사실 쉽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이상 거래라고 하는 것을 한번 딱 그 파악을 하고 모니터링 하면 그 이제 개체 건수가 너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인력으로는 이게 당연히 감당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거래 모니터링 조사도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할 시스템을 구축을 할 것이다. 당연히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죠. 여기에서 뭐 도이체방크, 나스닥에서 수천억에 한 2천억 뭐 거의 가까운 돈을 투자를 유치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자동적으로 군비 경쟁 같다. 코인 보안. 이제 크립토 보안이 되겠죠. AI는 크립토를 쓸 겁니다. AI에 있어서 이건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지금 엄청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만 있는 게 아니고 빅테크, 이 미국에 있는 회사들끼리도 묻고 더블 그냥 뭐 비투가 어마어마하죠. 이게 왜 이렇게 지금 벌어지고 있냐? 군비 경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AI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패권 국가들의 어떤 뭐 금을 두고 하는 경쟁 아니면 뭐 영토 확장을 하고자 하는 경쟁, 뭐 자원 경쟁과는 조금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AI는 지식 경쟁이거든요. 근데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게 뭐 이게 뭐 사라지고 이런 게 아니고 바로 그냥 거기에서 이제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10배가 되고 100배가 됩니다. AI에 있어서의 아주 작은 격차는요. 사실은 극복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한 번 1등이 영원한 1등으로 굳어질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격차를 처음에 묶고 더블로 가는 이유가 이 격차를 처음부터 내가 압도적인 우선순위 1위를 하고자 하는 게 지금 스케일러 그 뭐 하이퍼 스케일러들이 하고 있는 투자입니다.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AI 경쟁도 사실 군비 경쟁이에요. 뭐 핵무기 더 막 그냥 막 엄청나게 예전에 그 냉전 시대 미국과 러시아가 했던 것과 거의 비슷한 그런 경쟁이 실제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미국과 중국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빅테크들끼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지가 이건 거예요. 내가 지금 AI에 뭐 반도체 칩에 뭐 자원에 데이터 센터에 지나치게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지나친 투자로 인해서 후회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 두 가지 이제 선택지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투자를 남들보다 조금 적게 해서 영원히 밀려날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 이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돼요. 대부분은 전자를 택하는 거예요. 지금 일단 묶고 더블로 가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더 후회가 적을 것이다. 그리고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코인 투자 또 방송이죠. AI 기반으로 금융 거래를 한다. 이들이 크립토를 쓴다. 스테이블 코인 쓴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망 위에서 각종 뭐 토큰이 왔다 갔다 한다.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량과 빈도가 당연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퍼블릭 체인만 씁니까? 뭐 프라이빗 체인만 씁니까? 뭐 하이브리드만 씁니까? 의미가 없다. 이 유통량이라고 하는 게 인터넷으로 치면 이게 지금 1996년이에요. 97년 이 즈음입니다. 자꾸 뭐 10년, 20년을 우리가 지금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다 벌어지지 않습니까? 뭐 스테이블 코인만 쓰인다, 뭐 CBDC가 쓰인다, 예금 토큰이 쓰인다, 다 쓰일 겁니다. 엄청나게 커진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죠. 국채 금리가 상승해서 지금 이더리움 스테이킹 이자 아이고 이거 누가 해? 지금 이런 얘기가 실제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6%를 지금 넘었거든요. 근데 인플레이션 지금 물가가 엄청나죠. 근데 이더리움 이자는 꼴랑 2.5%밖에 안 주던데요. 이 매력 사람들이 뭐야 이러면 그냥 미국 국채하지. 지금 이런 지금 현상이 그러니까
국채금리 상승은 위험 자산에 그래서 안 좋은 겁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도 지금 돈이 계속 나가고 있고 국채금리가 상승되다 보니 이더리움, 뭐 비트코인, 뭐 금 할 것 없이 뭐 별로 재미가 없겠죠. 제가 그 혈압의 비유를 했는데 고금리라고 하는 게 지금 계속 지속이 되면 이거를 뭐 혈압이 한 180, 뭐 160, 뭐 고혈압 기준을 제가 이제 정확히 모르겠지만 굉장히 높은 수준이 이게 계속이 된다면 이거는 버틸 장사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버틸 시장도 없을 겁니다. AI 이게 계속되면 계속 글쎄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다 비투를 하고 있을 텐데 관건은 다 아시다시피 이란 전쟁이고요. 더 정확히는 호르무즈 해협이 저는 여기에 좀 달려있다 봅니다. 이따가 조금 풀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실마리 단설 한번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메타플래닛 일본의 스트래터지 여기에 대표가 일본에서 이제 여당이죠. 자민당의 어떤 중의원을 만나서 일본의 비트코인 전략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라고 합니다. 행사에도 이전에 이제 참여를 한 그 의원이라고 합니다. 간다 뭐 주니치 뭐 이 의원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은 결국에는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을 할까요? 저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미국 따로, 일본 따로, 뭐 중국 따로, 뭐 러시아 따로가 실은 아닙니다. 전부 다 제가 볼 때 눈뜬 사람들이 있고요. 글로벌 어젠더로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저는 채택이 됐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죠. 단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규제가 법이 막 세금이 제도가 막 일사천리로 막 이렇게 법이 만들어지고 합니까? 아니면 티키타카를 넘어서 이건 정신을 못 차리는 변동성, 불확실성, 뭐 이제 뭐 지수에서 뺀다, 뭐 이제 헤지 펀드들은 자꾸 이제 밑장 빼가지고 자기들 그냥 수익만 추구하고 있고 이게요 확정이라고 저는 이제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것은 시간이 우리 생각보다는 훨씬 더 오래 걸리고 소음이 난무할 겁니다. 과거에도 그랬거든요. 지금도 그러고 있는 겁니다. 저는 투자가요. 그래서 농사라고 보거든요. 그 뭐 열매가 됐건 농작물이 됐건. 근데 심어놓고 빨리 열매를 따려고요. 사과를 심은 지 이제 일주일 됐거든요. 근데 내 사과 왜 안 나와? 지금 아직 그 이파리가 아직 초록색이 되기도 전이거든요. 열매를 자꾸 따려고 하면 당연히 농사 망치는 거예요. 때에 맞게 이제 작업해야겠죠. 뭐 갈아주고 이제 고랑 파고 뭐 이제 작대기 세우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작물을 심어야죠. 물 줘야죠. 잡초 뽑아야죠. 근데 하루 이틀 기다리면 됩니까? 한 달, 두 달? 오랜 기다림이 있어야 투자에 수익이 발생을 하겠죠. 비트코인이 그 중간 선거가 있는 해마다 5월 달에는 떨어졌었다. 그래서 이번에도 떨어질 것 같은데 코인텔레그래프는 주요 언론사가 맞습니다. 여기에서 야 코인 5월 달 재미없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네요. 2월 그러니까 2018년, 2022년 모두 중간 선거가 있던 해였고요. 이때 5월 달에는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만약 이와 같은 패턴이 이번에도 똑같이 나타난다면 비트코인은 6만 달러가 아니고요. 3만 3천 달러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현재에서 뭐 거의 뭐 반토막 이하가 되겠네요. 반면에 아니다. 과거의 급락 2018년, 2022년은 단순한 뭐 계절성인 뿐만이 아니라 뭐 마운트 곡스 그 이제 사태 그다음에 퍼드가 어마어마했죠. 중국에서 ICO를 금지한다더라. 연준에서 긴축 정책 막 금리를 인상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테라루나 FTX가 무너졌었다. 이런 구체적인 악재가 있어서 그랬던 거고 지금은 다를 수 있다. 왜? 현물 ETF가 있고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사고 있고 미국 의회에서 지금 클래리티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거 아니냐. 예전이랑 지금을 비교하는 것은 조금 그렇다. 그리고 이제 저 3만 3천 달러는 아마 그거 같아요. 과거에 뭐 한 75%, 뭐 80% 폭락을 했으니 이번에도 비트코인 폭락을 할 것이다. 뭐 저는 뭐 그렇게 보진 않지만 그렇게 보신 분들은 그에 맞게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뭐 가격이 어디로 가겠다? 어차피 이거는 뭐 불가능한 가격 예측이고요.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은
저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 이거라고 봅니다. 뭐 코인이 아니고 이제 다른 뭐 주식이 될 수도 있는데요. 크립토가 정말 확정된 미래가 맞습니까? 지금 국장이나 미장에서 뭐 믿음을 혹시 갖고 투자하십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그런 거 설명할 시간 없다. 일단 다. 이것도 지금 이제 몇 개월 짤들도 이제 계속 나오고 있죠. 원래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실은 상승장에서는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상승하고 눈앞에서 번쩍번쩍 하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근데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하락장, 횡보장, 조정장에서는 필수 중에 필수예요. 이게 없으면 생존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없으면 이것도 이게 믿음이 없으면요. 일단 버틸 수가 없고 버틸 수가 없는데 바이더 딥은 되겠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거기 뭐 지금 비트 이더 XRP 막 솔라나를 막 계속 묻고 더블로 월급 나올 때 보너스 나올 때 이걸 살 수 있다고요? 불가능하죠. 바이더 딥이 이런 하락과 조정에서 안 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나중에 아무리 상승장이 막 나오고 불구덩이가 막 이렇게 솟아나도 내 계좌의 수익률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저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저는 뭐 해외 유튜브 몇 개를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 앤서니 펌플리아노, 오른쪽은 이제 조디 피서, 전 모건 스탠리에서 일했던 사람인데요. 뭐 나름 저는 이제 잘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디 피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AI로 유명한 주식 중 하나, 마이크론 있죠. 마이크론 주식을 자기는 8배 수익을 보고 한 3분의 2 정도 팔았고 지난주에 3분의 1 전량 매도를 했다라고 이제 깜짝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나는 AI, 뭐 반도체 칩, 데이터 센터, 에너지 내가 부정적으로 봐서 판 게 아니다. 아마도 여기서 더 오를 것으로 생각한다. 그럼 왜 전량 매도를 했을까? 분할로 팔았거든요. 본인이 질문을 던져봤대요. 여기에서 2배 더 갈 수 있을까? 이 질문에는 NO라고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분할로 어쨌든 2번에 나눠서 팔았고요. 일단 수익화를 확정을 한 거죠. 8배 수익이 뭐 주식에서 그렇게 뭐 흔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수익화해서 다른 기회를 찾겠다라고 하는데 조금 크립토 쪽으로 갈 것 같은, 이미 이제 비트코인 많이 들고 있을 텐데 조금 더 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전 받았습니다. 마이크론 주식 지금 뭐 $700가 훌쩍 넘는데요. 언제 샀나 봤더니 본인의 평단가를 얘기합니다. $86. $86에 샀는데요. 이것도 그 구글에서 그냥 마이크론 그 스톡 프라이스 치면 주가가 나옵니다. $86에 샀는데 $100를 넘을까 하다가 떨어지고 이제 이 조디 비서란 사람이 진짜 안 가네, 짜증나네 라고 엄청 긴 시간 동안 본인이 반도체 미래가 밝다 해가지고 샀는데 그렇게 가격이 안 오르더랍니다. 그래서 실망을 많이 했대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뭐 10배 넘게 갔죠. 금이나 은이나 AI 주식, 뭐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뭐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크론이 됐건 이 차트를요. 이제 전체 차트를 한번 좀 꼭 한 번씩 마음이 힘들다? 그럼 보시면 좋겠어요. 물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인데 보시면요. 진짜 심정지 차트예요. 이거는 금이나 은 이게 거의 뭐 10년을 넘어가면서 그냥 고점을 못 넘겨요. 이거는 사실상 심정지 차트가 맞죠.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금 날았죠. 은 날았죠. 요즘에 또 주춤합니다. 저는 한 번 더 쏠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AI 주식 뭐 지금 훨훨 날아가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가 심정지 차트입니까? 코인입니다. 오랫동안 코인이 심정지 차트. 거의 뭐 이건 뭐 바닥에서 계속 왔다 갔다만 해버리면 정말 다 이제 말려 죽이는 차트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6개월, 여기서 1년 후 지금을 저는 추억하면서 맞아. 그때 그 가격이었지. 그때 아마 저는 많이 놀랄 거라고 보고요. 코인은 포모가 한번 불기 시작하면 원래 포모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코인 아닙니까? 저는 이게 지금은 아닐 것 같지만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시작이 저는 하반기에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을 현재 이제 2026년을 22년과 좀 비교를 한 차트를 제가 한번 가져왔는데, 위에서 보시면 1번, 이게 2월 6일인가요? 한번 쿵 찍고 지금 다시 올라갔다가 또 다시 또 떨어졌다가 또 이제 이 범위 내에서 뭐 횡보 가능하다고 제가 얘기 드렸죠. 근데 이렇게 바닥을 한 번 찍고 두 번 찍고 갈 수도 있고요.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찍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모르거든요. 바닥을 한 번 찍냐, 두 번 찍냐, 세 번 찍냐, 그리고 이걸 얼마나 오랫동안 횡보할 것이냐, 이거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아는 게 있습니다. 바닥을 몇 번을 찍든지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제 XRP, 솔라나, 이들은 없어질 수 없는 자산이라는 것을 저는 알아요. 그 다음에 버티면 엄청난 포모가 나중에 불어닥칠 거라는 것은 압니다. 그러니까 실은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면 그냥 꾸준히 그렇게 가셔야 돼요. 투자 전략은요, 내가 모르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모르는 거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모르니까 에이 될 대로 되라가 아니고요. 노력하는 거죠. 계속 공부하고 현금 생기는 거, 현금 버는 게 뭐 쉽습니까? 그걸 가지고 꾸준히 사는 거, 이거 어렵습니다. 노력이 필요해요. 아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는 게 생기겠죠. 믿음이 쌓이겠죠. 내가 아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좀 이상한 소음이 있는데 그럼 그거 알아보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다 뭐 팩트다? 아니요. 본인이 그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구글과 또는 뭐 요즘 클로드 AI가 좋아서 전 쓰고 있는데 다 체크를 해보시고 기사를 읽어보시고 아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자신만의 지식과 확신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끈기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톰 리는 이런 얘기를 하네요. 유가가 하락하면 이더리움이 반등할 수 있다. 최근에 6주간 유가가 많이 올라서 이더리움 가격이 재미가 없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네요. 이더리움은 중장기적으로는 자산 토큰화, AI 에이전트 등의 성장을 통해서 토큰이 많이 가격이 오를 수 있다. 일단은 뭐 동의합니다. 유가가 높아지면 이더리움 당연히 재미없겠죠. 코인 자체가 재미가 없어집니다. 근데 왜 유가가 높아졌지라고 하면 이란 전쟁, 더 정확히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되겠죠. 지금 이제 석유 가격이 원유 가격이죠. 브렌트유 109달러 돌파, WTI 105달러 돌파, 인플레이션 우려 확대, 석탄을 다시 또 쓴다더라 이런 얘기도 있고요. 뭐 변동성, 뭐 주식 당연히 커졌고요. 미국의 국채 금리 급등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 재미가 없죠. 여기서 미국과 중국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번에 이제 만났죠.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양국 관계가 안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고 그 신호로 농업 분야를 포함해서 교역 확대를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한 상호 관세 인하를 포함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근데 아직 어떤 품목이냐? 인하 폭은 공개가 아직 안 됐고 잘 얘기 중이다. 이런 얘기가 중국의 상무부에서 나왔습니다. 협상이에요. 그 책을 보면 룰이 있어요. 규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재밌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별로 잃을 게 없는 사람과 엮이지 말아라. 또는 너무 절박한, 약간 크레이지한 사람이랑은 아예 상대하지 마라. 사실 이런 것도 있어요. 중국 관세 전쟁에서 타코 쉽게 나왔잖아요. 중국과는 타코가 쉬웠는데 왜 이란 전쟁에서는 이렇게 어려울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한국, 중국, 일본 사실 뭐 관세라고 하는 건 전 세계랑 이게 다 미국이 뭐 이제 협약을 맺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또 뭐 트럼프 정부가 어려움에 처했지만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 이들과는 타코가 생각보다 쉬웠어요. 이거 뭐 한 달 유예. 이거 그냥 2달 유예. 이거 관세 좀 낮춰줄게. 대신에 하면서 티키타카 주고받는 게 있었죠. 근데요, 베네수엘라나 쿠바 이런 국가도 쉬웠어요. 사실 쉬웠다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이 나름 이제 큰 대국들과는 서로 받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뭔가 카드를 들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았죠. 한국에서도 너희들 조선 필요하지 않아? 우리 반도체 필요하지 않아? 그래도 티키타카라는 게 됐는데 베네수엘라나 쿠바 같은 경우는 강력한 카드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국제 지정학이 무슨 뭐 선의로 이게 됩니까? 그냥 콱 짓밟았던 겁니다. 힘이 없으면 이제 무시당하고 그런 이제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북한이랑 이란은 어떻습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 이들이 어찌됐건 카드를 들고 있어요. 그 카드가 미국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랑 이란은 지금 다른 겁니다. 그게 뭡니까? 레버리지라고 하는데 핵무기죠. 북한은 핵 뭐 동해땅 맨날 뭐 발사하지 않습니까? 이란은 뭘까요? 아직 핵무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우라늄을 농축해 놓은 게 있어요.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핵무기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렛대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가 뭡니까? 사실 저는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이번에 그 지렛대로 쓰지 않았다라고 하면 전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라고 생각해요. 핵무기보다 전 더 강력한 게 지금 호르무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북한에서 핵무기를 포기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이란은 핵무기를 그리고 호르무즈를 포기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이들이 이것을 포기하면 미국은 바로 베네수엘라처럼 쳐들어가서 국가 수장 바로 그냥 잡을 겁니다. 지금 북한은 이게 안 되죠. 이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호르무즈 지금 콱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협상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관건은 이겁니다. 양측에서 미국과 이란의 레드라인 넘어서는 안 되는 그 선이 뭘까요? 이게 중국은 대만이라고 얘기를 여러 차례 드렸기 때문에 레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거 선 넘으면 안 돼.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그거 들어주면 서로 타코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시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중동 전쟁의 종식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협상에서 여전히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다. 서둘러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또 군사 행동의 강행을 암시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 전 세계가 사실 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는데 별로 효과가 있어 보이진 않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미국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서 5개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란 핵 프로그램용 우라늄을 미국으로 보내라. 이란이 요구하는 보상금을 미국은 부담하지 않겠다. 전쟁 보상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란의 동결 자산 중에 전체를 다 풀어주는 게 아니고 4분의 1 이하만 해제해 주겠다. 이란 입장에서 이건 당연히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주고받은 협상안의 큰 문제가 양측에서 서로 요구하는 격차가 땅과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죠. 미국과 이란은 협상의 귀재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첫 호가는 터무니없이 높게 불러라. 지금 몸소 둘 다 실천을 하고 있는 거야. 상대방이 뭔 소리야. 그러니까 협상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될 만큼 가격을 높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이걸 제가 부동산으로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집 시세가 지금 실시세, 실제 거래 시세가 10억이라고 하는 아파트 한 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거래량이 없어요. 왜? 눈치 싸움 하니까. 매도자는 분명히 10억입니다. 근데 20억 하는 거예요. 10억 실거래가가 찍혀는 뭐 20억입니까? 매수자는 5억이요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보니까 단기간에 해결은 어려워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무기 판매를 곧 결정하겠다. 이제 시진핑 주석이 막 그때 뭐 대만 건들지 마라고 했는데 그중 어젠다가 하나가 뭐였습니까? 대만에 무기 팔지 마라고 얘기했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조만간 결정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 시 주석이 강력하게 경고를 했었지 않습니까? "이거 대만 건들면 우리 군사적 대치로 이어질 수 있어. 그걸 내가 원치 않는데 심각한 대립이 될 수 있어." 분명히 얘기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무기 판매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대만의 무기 판매를 안 하겠다고는 나 안 했어." 지금 이런 얘기예요. 시 주석에게 지금 무슨 이게 메시지냐면 "당신 하는 거 보고 중국이 하는 거 보고 무기 판매? 그건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당신 하는 거 봐서." 지금 이 얘기인 거예요. 무기 판매는 뭐다? 협상 카드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중국에서는 어쨌든 이란 전쟁 중단 및 대화 해결 촉구 유지를 어쨌든 뭐 성명에 뭐 메시지를 내긴 냈어요. 호르무즈 해협 즉각 재개방 촉구 이런 메시지를 내준 건지 뭐 이제 뭐 어쩔 수 없어서 낸 건지 그건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긴 냈어요. 이란의 외무부 장관은 중국의 지원은 환영한다. 파키스탄도 이란과 평화 중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어쨌든 정상끼리 미국과 중국이 만났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알았어. 근데 이란 말 잘 들을지 모르겠네. 근데 내가 말은 한번 해볼게. 이런 느낌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 신문에 보면 이제 뭐 만담 이런 게 이제 실리지 않습니까? 뒤에 칼을 들고 있어요. 근데 악수했죠. 뭐 이제 뭐 서로 띵호화를 외쳤죠. 뭐 훌륭한 국가입니다. 애만 건들면. 근데 트럼프는 이란 전쟁 협조 안 하면 지금 이런 느낌을 받고 있죠. 시진핑 주석은 이란 전쟁에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할까요? 아니면 조금 중립적 혹은 조금 소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까요? 전 이게 대만의 무기를 판매하는 거, 당신 하는 거 봐서 저는 이 지금 보이지 않는 이제 그 냉혹한 힘의 논리가 뒷단에서는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란 전쟁의 해법, 실마리는 그럼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말일까요? 제 의견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지금 이런 걸 하나 올렸어요. 이란 그 지도에 성조기를 덮고 뭐 이제 화살표가 막 이제 들어가고 있죠. 이것은 군사 행동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정말 화가 나서 공격을 할 거였으면 베네수엘라처럼 그냥 가가지고 군사작전 빡 하고 발표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행동은 우리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너 석기 시대 된다. 나 분명히 얘기했어. 나 진짜 간다. 이걸 지금 몇 개월째 반복하고 있습니까? 그냥 진짜 공격할 거였으면 저는 그냥 들어가서 뭐 저기 뭡니까 호르무즈 뭐 지상군을 하든 뭐 폭탄을 해서 초토화를 시켰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도 신입사원일 때 퇴사를 많이 해봐서 아는데요. 회사 그만둘 친구들은요. 저 이제 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물론 그 단계는 있습니다. 근데 그냥 돌연사표 탁 내고 나갑니다. 제가 이걸 많이 해봐서 압니다. 근데요. 저도 이제 신입사원을 많이 받아봤는데 이 나갈 신입사원이라고 하면서 이제 뭐 담배 피거나 술 마시면서 회사 욕을 그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뒷담화 뭐 상사 누가 선배가 나를 어떻게 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이 친구들은요 보니까 잘 안 나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를 저는 심리를 한번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 이란을 다 죽여버리겠다 할까요? 아니면 좋은 말로 할 때 이제 협상장 나와라. 너 입장 좀 굽혀라. 지금 이 얘기일까요? 저는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정말 빨리 열고 싶은데 장난은 좀 그만 치고 우리 진지하게 좀 얘기 좀 해보자.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일단은 물론 군사 작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제가 알 수 없는 영역이고 또 이제 한번 선제 타격해가지고 기선제압하고 가능합니다. 어찌됐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작은 실마리는 저는 여전히 호르무즈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란에서는요. 호르무즈 해협 돈을 걷겠다 선언을 했고 실제로 5월 5일자로 페르시아만 해협청이라고 하는 기구를 출범시켰어요. PGSA입니다. 페르시안 걸프 스트레이트 해협의 어토리티. 이 기구를 실제로 만든 기관이고요. 이 기관 왜 만들었냐?
해협 통행을 승인하는 기관이고 돈을 받는 기관이에요. 실제입니다. 선박의 배럴당 1달러의 통행료를 부과를 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이게 미국에서 당연히 이거 턱도 없는 얘기죠. 선박들은 통과 전에 선명, 식별번호, 과거 선명, 출항국, 목적지, 선주 운항사의 국적, 승무원의 국적, 화물 뭐 담고 지금 지나가는 거야. 한 40개가 넘는 정보를 이메일로 제출해야 돼요. 그러면 외국계 선박이 이 해협을 통과하려면 각 선주들이 이메일로 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그러면 이 해협청, 페르시아만 해협청에서 딱 보고 이거는 통과. 이건 안 되겠네. 이거는 뒤로 다시 회항. 요거 이제 승인을 해요. 지금 당연히 미국이나 이스라엘 선박은 통과를 안 시키겠죠. 이란의 중앙은행 특별 계좌. 중앙은행이 특별 계좌를 하나 실제로 만들었습니다. 이거 괜찮아. 그러면 승인하면 이제 여기에 돈을 입금을 해야 돼요. 달러, 위안화, 유로화, 이란에 쓰는 리알화. 요 네 가지 중에 선택해서 돈을 집어넣으면 해협을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뭘로 봤냐? 현재 뭐 네 가지 통화로 만든 특별 계좌 실제로 이거 만들었고요. 이슬람 혁명 수비대 여기 해군이 돈을 직접 받습니다. 금액은 한 척당 대략 우리 돈 30억 원입니다.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또는 원유 1배럴당 1달러. 그래서 전쟁 이전에 하루 한 100대 이상이 지금 통과를 했었거든요. 이걸 생각하면 연간 수조 원의 신규 수입원이 될 가능성이 당연히 있습니다. 이란의 계획은 알겠어요. 의도는 알겠어요.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절대 불가합니다. 미국 재무부, 미국의 국무부 장관, 장난하니? 이거 해적이야, 불법이야. 강도 높게 비판할 수밖에 없죠.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이미 돈을 내고 해협을 빠져나간 외국의 선박이 있을까요? 재밌게도 있습니다. 4월 23일 이란의 중앙은행이 해협 통행료 수입이 계좌에 이미 찍혔다라는 것을 공식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어떤 국적의 어떤 선박이었는지는 당연히 공개를 안 했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전쟁을 빌미로 이란에서는 국제 공해죠. 이것을 사유화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고 미국은 이것을 막으려고 하지만 실제 돈이 오고 갔고 빠져 누군가 나갔지 않았을까요? 많진 않죠. 근데 해협을 건넌 선박, 차라리 그냥 이 돈 주고 그냥 빨리 빠져나가자. 보험료 해가지고 사고 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냥 통행료를 누군가는 냈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근데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조인트 벤처, 합작 회사를 만들겠다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저는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 AI랑 정말 숱한 대화를 나눈 이건 어떻게 보면 결론이 되겠죠. 이란이 단독으로 돈을 가져갈 것이고 미국은 이것을 묵인할 것이고 실질적인 수익 분배 이거는 서로 양보, 타코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순수한 지금 미국과 이란이 조인트 벤처 설립은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미국이 공개적으로 이란 혁명 수비대와 합작 법인을 세우는 게 이게 될까요? 정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전 세계가 아마 이거 동맹국 반발이 너무 클 거고 트럼프도 정치적으로 소화가 어려울 겁니다. 저도 조인트 벤처를 해외랑 이제 해봐서 아는데 이거는 비즈니스 세계에서만 가능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비즈니스맨 아니었습니까? 과거에. 지금은 이제 초강대국의 대통령 아닙니까? 이건 국제 지정학에서는 이거는 이제 어려워 보입니다. 반면 이란 단독으로 통행료를 받지만 받으면 뭐합니까? 통행료 이란 중앙은행이 받지만 달러로 받으면 이게 지금 자금이 다 동결됐거든요. 그러면 미국에서 이것을 제재 면제를 해주는 것을 이걸 이제 미국이 허용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돈이 이제 이란 정부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허용하고 수익의 일부를 핵 동결 또 전쟁 배상금 협상의 담보로 에스크로 계좌에 묶어놔서 이제 이란 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이것을 이제 서로 이제 주고받는다면 이것에 합의를 한다면 이거는 둘 다 이제 승리를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이란은 주권 수호를 방어해냈다.
호르무즈 해협 우리 걸로 만들었다. 돈 신규 수익원 만들었다. 요거 이제 당연히 승리로 외칠 수 있는 거고, 트럼프는 유가를 이제 낮췄다. 핵 통제 얻어냈다. 둘 다 승리로 이것을 포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핵심 관건은 다시 이렇게 됩니다. 미국이 이란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권, 수금권이죠. 통행료 받는 권한을 허용을 해줄까요? 저는 스테이블 코인, 지금 뭐 클래리티 법에서 핵심 관건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자, 이거를 뭐 금지를 하냐 허용을 하냐. 근데 결론은, 현재까지의 결론은 절충안이었죠. 코인베이스에서는 이제 가만히 있는 스테이블 코인 말고 뭔가 거래를 하고 디파이를 하고 뭔가 활동을 하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거기에 대한 리워드 개념, 보상으로 이자를 주겠다. 저는 이것 외에는 답이 쉽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드린 바가 있죠. 저는 미국에서 이란 지금 그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수금권을 어느 정도는 보장을 해주지 않으면 저는 딜이 나올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것이 저는 핵심 관건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달이 걸릴지 모릅니다. 문제가 그거예요. 이게 뭐 언제 후에 될 것이냐. 언제가 핵심 아닙니까? 어쨌든 이게 협상이 타결이 된다면 미국과 이란은 뭘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그 타임라인에 대한 건 제가 뒤쪽에서 다시 얘기 드릴 겁니다. 이게 만약에 타코가 된다면 이란은 호르무즈 통행료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해협 통제권을 어찌됐건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국제적인 미국은 이건 묵인할 겁니다. 묵인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허용이다 발표,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이게 한번 선례가 남으면 중국이 이제 저쪽 뭐 남중국 해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묵인을 할 확률이 전 뭐 높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경제 제재 일부 완화. 그러면 원유 수출길이 다시 열리는 거죠. 돈줄이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전쟁 피해 보상 명목으로 자산 동결 해제. 이거 정말 말은 가뭄에 물줄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살겠다라고 이란이 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유가 안정될 수 있죠. 인플레이션 완화될 수 있습니다. 핵 프로그램 동결시켰어. 그 다음에 억류됐던 선박 인질 다 석방됐지. 중간 선거 이제 트럼프가 뭐 내가 이겼다. 당연히 이거 할 수 있는 겁니다. 둘 다 이런 쌀길 숨통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로서는 이 타협이 매우 힘들어 보인다라는 거고, 심지어 어떤 그 예측하는 사람은 이거 해 넘어갈 것 같아. 이거 올해는 물 건너 간 것 같아. 딜은 안 나올 것 같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미 이것은 군사전은 아니에요. 군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이미 했겠죠. 지금 현재 본질은 경제적인 치킨 게임이고요. 여기에 플러스 중국이나 걸프 국가, 뭐 유럽, 일본 등등의 외교전이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외교에 있어서 사실 데드라인이라고 하는 건 좀 애매합니다. 근데요, 경제적 치킨 게임에 있어서의 버티기는 전 데드라인이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데드라인이 언제가 될까요? 제가 비유로 얘기를 드린 바가 있죠. 사우나에 2명의 기가 센 중학생 2명이 들어갔어요. 야, 나 여기서 10시간도 버티지. 야, 난 여기서 살 수 있어요.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죽을 것 같으니까 일단 나와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뭐 전쟁 막 포탄 주고받고 있습니까? 그건 이제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 중학생 2명이 사우나에서 진짜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지 그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그겁니다. 이란은 7월에서 8월이 이미 데드라인이라고 보여집니다.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하루 이미 수천억의 수입 손실을 입고 있고 5월 1일 기준으로 누적 손실이 이게 뭡니까? 한 6조 원에서 7조 원에 달합니다. 전쟁 피해의 총액은 이게 얼마일까요? 한 뭐 400조 원 정도 되네요. 이란 GDP의 60%입니다. 물가는요, 이미 전년 대비 73.5% 급등했어요. 식품과 음료의 가격은 115%가 상승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식품의
100%가 아니고요. 10%만 올라도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는 정권이 뒤집힐 수 있는 수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정부 시위. 예전에 이란 정권에서 사람 수만 명을 죽였죠. 근데요, 이게 참고 참다가 또 터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의료품, 식료품 어마어마합니다. 이 데드라인은 그래서 여름, 7월, 8월. 이란 여름, 안 그래도 더운 국가지만 여름에 에너지 수요 급증하겠죠. 미국도 이건 마찬가지예요. 여름에 이제 베케이션 다 이제 자동차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아니면 비행기를 타거나 이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인데 이란에서 전력망이 이미 피해를 많이 입었죠. 정전, 물 부족 이러면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똑같으니까 민심이 또 폭발할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여름에 폭염, 생필품 부족하면 대규모 봉기 이미 여러 번 있었습니다. 7월을 넘기면 내부 이제 정권이 통제가 아마 안 될 가능성이 높겠다. 미국은요, 데드라인이 조금 더 뒤쪽에 있습니다. 9월에서 10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제 지표는 이미 경고 수준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경고, 경기 침체 확률, 골드만삭스는 25%, 무디스는 40%. 개인 저축, 지금 저축률 많이 떨어졌죠. 유가 상승, 임금 성장 둔화. 이제 최고 혈압을 제가 저번에 200이라고 했는데 지금 다시 한번 보면 아직은 좀 버틸 한 최고 혈압 기준 160에서 180 위험 단계 맞습니다. 근데 바로 쓰러진다? 그건 이제 아닐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유가가 이제 한 140달러가 2달 정도 지속이 되면 유로존, 영국, 일본 다 침체로 빠지고요. 미국도 사실상 정체에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유가가 지금 이제 100달러 조금 다시 넘었지 않습니까? 140달러가 2달 연속 지속됐다. 이게 이제 혈압이 한 200 정도. 이거는 정말 이제 쓰러질 수 있거든요. 중간 선거라고 하는 정치적인 시계. 사실은 9월이나 10월쯤 그 무렵에 유권자가 해피해야 돼요. 그래야 11월 초에 선거장에 들어가겠죠. 이걸 보면 데드라인 사우나로 비유하면 이거는 이제 버티는 게 아니고 몸은 버텨도 이성을 잃을 수 있어요. 기절해 버릴 수 있거든요. 그게 지금 데드라인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란은 7월이자 8월, 미국은 조금 더 9월, 10월까지 버틸 수 있다. 이란에서는 민중이 봉기하고 정권이 붕괴될 수 있겠죠. 미국은 선거에서 질 수 있는 걸 당연하죠. 그 다음에 경기 침체 이런 게 위협이 됩니다. 이란은 그러면 지금 버티는 수단이 중국의 원유 어떻게 꼼수로 사실 수출하고 있어요. 그리고 통행료 수입 받겠다. 이걸로 지금 버티려고 하는 거죠. 미국은 석유 가격 오르니까 전략 비축유 당연히 방출하고 있죠. 전 세계가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금리 지금 인하는 무슨 인하입니까? 동결하면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란은 하지만 물가가 115%, 인플레이션 어마어마합니다. 미국은 그에 비해서는 아직은 조금 여유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죠. 경제적인 치킨 게임으로 버티기 게임으로 본다면 미국이 좀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뜨거운 여름 현재로서는 7월 8월을 이 상태 그대로 넘기기는 어려워 보이는 게 일단 제 판단입니다. 데드라인에 지금 비대칭이 살짝 보입니다. 이란은 7, 8월 데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6월이나 7월쯤에는 양보 신호를 먼저 보낼 수가 있겠다. 미국 입장에서 그러면 이제 타코 이제 나올 수 있겠죠. 지금 타코의 명분을 이란이 안 주기 때문에 지금 이게 뒤로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골든 타임은 6월 말 또는 8월 초, 한 7, 8월 정도 생각이 될 수가 있다. 단 이 골든 타임을 만약에 넘기면 진짜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7, 8월까지도 뭔가 딜이 안 나온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이스라엘이 에라 모르겠다 사우디 아람코 회사 그냥 폭탄으로 날려버립니다. 이러면 이거는 이제 거의 힘들어지는 상황이고 이란 정권 진짜 내부가 붕괴가 되면 이제 혁명 수비대가 예를 들면 정권으로 들어가 버릴 수도 있어요. 엄청난 트럼프 대통령이 분노가 조절이 안 돼서 그냥 호르무즈 지상군 투입하고 하면 이거는 통제 불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
제가 볼 때 뭐 가격은 이제 장사가 없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최종 합의안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미국은 집 팔려고 하는 사람, 이란은 집 사려고 하는 사람. 그러면 이제 절충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미국은 핵 농축 중단 20년, 이란은 5년, 중간에서 한 12년 정도 되지 않겠어? 오바마가 예전에 한 10년 정도로 타협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보단 조금 더 내가 오래 동결시켰어 라고 할 수 있겠죠.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은 야 우리한테 반납해. 근데 이란은 미국한테 반납하기 싫죠. 희석해서 처리 우리가 그냥 알아서 할게. 근데 이제 타협안은 러시아로 보내는 거. 이게 이제 절충 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호르무즈 미국은 당장 열어라. 이란은 무슨 우리가 통제권 그냥 다 해야지. 그러면 호르무즈도 처음부터 다 열리는 거라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열리면서 이란은 묵시적으로 통제를 하면서 돈을 받을 수도 있겠다. 경제 제재는 미국은 계속 유지. 근데 이란은 즉각적으로 경제 제재 다 풀어줘. 근데 여기서 이제 합의는 한꺼번에가 아니고 단계적으로 조건부로 또 이거 하는 거 봐서 4분의 1 해제. 뭐 이거 하는 거 봐서 또 4분의 1 해제.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거죠. 전쟁 배상금은 미국은 꿈도 꾸지 마라. 이란은 뭐 요구하고 있겠지만 동결 자산 내가 풀어줄게. 이런 느낌으로 갈 수 있겠다. 호르무즈 해협이 만약에 이제 나중에 뉴스가 점진적으로 개방이 된다. 조금씩 열릴 것이다. 이러면 이란이 유리할 수 있어요. 원래는 공짜로 배들이 왔다 갔다 했던 국제 공해를 지금 사유화해서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고 수익화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반면에 미국은 핵 동결 뭐 12년일 수도 있고 15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동결을 시키고 유가가 하락을 하면 제가 볼 때 미국과 이란 둘 다 이겼다가 가능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이게 오래 걸릴 수 있는 게 문제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AI 주식들 저는 장기 차트 마음이 힘드시면 그냥 한번 차트를 쭉 한번 보시면 그 투자자들도 그토록 오래 힘들었던 시간을 묵묵히 잘 참고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날이 오는 거거든요. 그 이제 장사, 자영업, 식당, 뭐 카페 하면 돈 벌기 어렵지 않습니까? 다 돈 벌기 어렵다라고 하는데 수긍을 해요. 근데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건 투자는 돈 벌기 어렵다라고 하면 다 고개를 절레절레 졌습니다. 무슨 소리? 지금 국장 가면 바로 20% 벌 수 있는, 30% 벌 수 있는데 2배, 3배, 4배. 그럴까요? 쉽지 않지만 가능합니다. 근데요.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 언어입니다. Clock is ticking. 시계가 짝깍짝깍 가고 있다. 남자분들 특히 예전에 이보다 더 혹독했던 군대도 그 기본 훈련도 견디셨던 거 아닙니까? 저는 쉽진 않지만 투자로 큰 수익 낼 수 있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